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김지은 씨와 안희정 전 지사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SNS에 모두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이었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자, 민주원 씨가 지난 13일 이 상하원 사건을 첫 번째 글로 폭로한 이후에 어제 두 번째 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두 사람의 관계는 불륜이었다. 뭐 이런 자료들을, 입증 자료를 주장과 함께 공개했어요. 그렇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네. 이제 주장을 내놓은 건데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글을 올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건인데,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민주원 씨 주장이지만 불륜 사건이고, 이건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네. 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나의 주장을 배척하고 왜 김지은 주장만을 인용을 했느냐, 이런 네. 점에서 난 다시 한번 그게 이제 굉장히 나의 명예를 짓밟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둘 사이는 분명히 사귀는 사이였다, 그러면서 이제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를 하다가 정무비서로 이제 보직을 바꾸면서 그 이후에 폭로전이 벌어졌다. 결국 그 네. 얘기는 김지은 씨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보완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 자, 민주원 씨가 이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는 글과 함께 상당히 많은 양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많이 다룰 수는 없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저희가 뽑아서 짚어보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은 씨가 강압적인 상황이 아닌 불륜 관계로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는 과정 중이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문자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민주원 씨가 공개한 저 문자는요. 네. 성폭행을 3번째 당했다고 하는 네. 주장하는 날로부터 나흘 뒤에 네. 지인과 나눈 문자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 릴렉스하고 또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스위스 출장이 굉장히 뿌듯했다. 아하.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내가 즐겁다는 거를 즐겁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어쩌겠냐. 네.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거는 위력 행사에 의한 성폭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형 성범죄죠. 네. 민주원 씨는 권력형 성범죄라는 이거를 벗어나고 싶어서 전 문자를 공개한 겁니다. 나중에 또 해명을 들어보면 이 반박 내용을 들어보면 김지은 씨 측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게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그 안희정 캠프라는 그 특성을 가진 조직 내에서 보면 제왕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또 분명히 강력하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민주원 씨 측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이렇게 개인적인 김지은 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글쎄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뭐 결국 이제 명예훼손 얘기인데, 저게 뭐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거는 명예훼손 대상이 안 돼요. 네. 왜냐면 명예훼손은 결국 이제 사실 적시 또 허위 사실 적시인데, 연애를 하고 있었다, 성폭행죄가 아니라 불륜이다, 뭐 이거는 그 사건에 대한 본인의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예훼손죄 아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빼고. 네. 그럼 이제 저 김지은 씨와 저기 보면 상대방의 뭐 안희정 전 지사도 있고 그 도청 또는 캠프 내에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화를 공개한 거,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냐 아니냐에 대한 좀 쟁점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게 뭐 사실이고 이제 객관적 팩트고 결국 이게 이제 공익적인 목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공익적인. 근데 이게 지금 사건 자체가 온 국민의 이제 관심이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저 문자 내용의 일부는 사실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던 문자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봤지만 네. 이미 이제 민주원 씨가 공개하기 전에 언론에 이미 오픈된 문자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김지은 씨도 사실은 이제는 일반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성범죄를 고소하기 전에 이미 방송에 나와서 얼굴을 오픈하고 안희정 당시 지사의 성범죄 문제를 고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이미 김지은 씨는 사실은 일반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공익적 목적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명예훼손이라고 딱 하기에는 전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자, 이에 대해서 김지은 씨 측은 이 불륜 주장은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다라고 또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지은 씨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충성 언어. 예. 충성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캠페인의 상황이었다. 분위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메시지를 보낸 거다라고 그렇죠. 설명합니다. 아까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분위기 자체가 거의 대선 캠프잖아요, 저기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불이익을 당했다 해도 정색하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무슨 자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었고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내색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국 김지현 씨가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예를 들면 피해자다움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전체 캠프의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속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하. 그런 문제를 피해자다움으로 지적하면서 피해자답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7위로 꼽은 소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